네, 5월 3일입니다. 오늘 개장 전에 또 전략을 좀 자세하게 잡아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준현 운용력입니다. 운용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뉴욕 증시가 꽤 안 좋았던 거에 비해서 국내 증시 그래도 많이 선방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렇죠. 선전했다고 봐야죠. 올라가더라고요, 슬슬. 예. 예, 지난 주말에 이제 나스닥 시장의 아마존이 이제 실적 쇼크 자체가 국내 시장에 어제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군요. 나스닥 시장이 4% 급락했으니까. 네. 근데 국내 시장 거의 뭐 약보합이었지 않습니까? 완전 잘한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국내 시장을 얘기를 할 때 국내 시장은 하방이 지지가 되고 위로 올라갈 때는 또 더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방 지지되기 잘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런 흐름입니다. 왜 그런지는 이따 제가 마지막 아. 시장에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국내 주요 기업들의 밸류션과 나스닥 시장의 이제 밸류를 비교해 보면 왜 국내 시장이 안 빠지고 올라갈 때는 덜 가고 나스닥 시장이 반등할 때는 탄력적으로 가는지를 이따 제가 좀 풀가지고 설명이 좀 들어갈 거고요. 예. 이제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이제 뭐 선전했던 부분 자체는 우리 시장이 계속 지금 2,600포인트대에서 여러 가지 악재에 의해서 맞아요. 리바운딩하는 여러 가지 학습 효과가 있어요. 네. 예, 게다가 최근에 나스닥 기술주 같은 경우는 실적에 따른 약간 기술적인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지만 국내 기업들의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를 좀 보게 되게 되면 대체로 다 좋습니다. 주요 기업들 업종 대표적인 종목들 발표가 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한 거죠. 실적 잘 나오고 있다는 것도.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종목들이 최근에 지난 주말부터 뭐 대표적으로 뭐 무거운 삼성물산이라든가 뭐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국내 시장에 하방이 좀 지지가 되는 그런 흐름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여전히 부진한 부분 자체는 환율 부분이 여전히 또 변수죠, 지금요. 환율 부담이죠. 그렇죠. 지난주 금요일 날 환율이 지금 급락해서 어느 정도 고점을 좀 찍은 게 아닌가. 왜냐면 지난주 환율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장대 음봉이 떨어졌거든요. 맞아요. 1275원 정도까지 상승했다가 1255원을 끝났으니까 이 시점에서 또 달러도 103.8까지 올라갔다 떨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그널이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나스닥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 가지고 어제 또 환율이 또 약간 10원 정도 좀 리바운드가 좀 나왔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국 투자가들이 지난주 금요일 날 잠깐 삼성전자 중심으로 해서 매수를 하다가 어제는 매도 규모 자체는 많지는 않았지만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로 전환이 좀 됐거든요. 영향이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기관 투자가들도 매도가 좀 나왔고 그래서 어제 환율이 9원 정도 올라갔던 부분 자체가 약간 외국인 수급에 부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시장의 특징은 뭐 코스피 같은 거 업종으로 따지면 철강하고 자동차, 그다음에 일부 건설주 업종 내에서 차별적인 움직임이 다 간 건 아니고요. 그렇죠. 약간 반등하는 그런 흐름이 전개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반면에 제약이라든가 보험 업종이 하락이 좀 컸던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신재생 일부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일부 2차 전지 내에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하고 NF가 시가총액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어제 코스닥 시장을 보게 되면 유일하게 시가총액 상위 한 20, 30개 종목 중에서 두 종목이 플러스가 났거든요. 관련된 종목들이 지수를 방어를 했다. 반면에 바이오라든가 어제 반도체 장비 종목들이 많이 빠졌는데 그 이유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이번 대통령 사면에 포함되느냐가 이슈가 됐는데 안 된다고 어제 안 되는 쪽으로 오후에 발표가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재용 회장이 사면이 되게 되면 반도체 장비를 중심으로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결정력의 측면에서 그 부분이 약간 실망스러운 매도 물량으로 나오면서 반도체 장비 업종이 하락을 했고 요즘 가장 지금 안 좋은 쪽이 게임주들입니다. 펄어빗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 밀려요. 뭐 실적도 안 좋고 넷플릭스 영향에 받는다 봐야 되겠죠. 그것도 성장주니까요. 그렇죠. 넷플릭스가 아무래도 코로나 국면 쪽에서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많이 본다라는 논리인데 그 게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으면 게임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효과가 리오픈 쪽으로 전환이 좀 되면서 실적도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모멘텀도 안 좋으면서 좀 게임주들이 상당히 안 좋게 지난주 어제도 그런 흐름이 나타났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장 자체가 이런 답보 상태다 보니 방향성이 없다 보니까 여전히 다시 이슈라든가 테마주 중심의 장세가 여전히 강세가 좀 전개되고 있어요. 어제 움직였던 주요 이슈 및 테마주 관련 종목을 제가 표를 좀 준비를 했는데 여전히 곡물 사료 관련 또 종목들이 비료 관련 종목들이 강세입니다. 쉬었다가 대주산업하고 어제 대한제당이 상한가가 갔고요. 그다음에 샘표
대두 가격의 강세 수혜주라고 그렇죠. 봐야 되겠죠. 최근에 보니까 이제 비료 가격 지수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14년 만에 최대치라고 하거든요. 최대치라고. 그다음에 염화칼륨 가격도 작년 대비해서 2배 가까이 올랐다는데 염화칼륨이 강세면 어디가 유니드 주식을 사야 되거든요. 유니드. 근데 요즘 시장이 내가 이걸 갖고 있는 자체가 좋은 주식들은 못 갑니다. 주가 자체가. 그렇군요. 세력들이 테마성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거죠. 건전하진 않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사료 관련 종목이 가장 잘 움직이는 주식들이 앞서 이제 대주산업 대한제당이 어제 강세했지만은 그전 한일사료라든가 관련 종목들을 보게 되게 되면 사료 관련 종목 중에서 기업 내용으로 따지면 좀 낮은 쪽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사료 쪽에 가장 좋은 회사가 선진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주식은 못 가요 또. 그건 좋은데 못 가요. 가장 우량한 주식이고 이게 시장 자체가 다른 요인이 투기적인 영향이 크다. 근데 그런 쪽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기계 관련 종목 중에 아시아텍이라든가 대동기업, TYM 주가도 강세를 좀 보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제 또 천연가스 관련 종목 중에서 S&T 세아제강, 휴스틸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미국과 이제 EU 간의 가스 공급을 논의를 한다. 아마 이제 러시아 쪽에서 공급 중단이 좀 되게 되면 EU 쪽의 부족한 부분 자체를 그러니까 미국이 공급하지 않게 된다. 그에 따라서 가스관 관련 종목인 세아제강이 어제 이제 신고가 근처까지 좀 올라왔고 다시 약간의 차별화. 그렇죠. 그다음에 S&T 에너지가 이제 새롭게 어제 이제 부각하는데 그러네요. 회사가 본래 이제 그 석유화 플랜트 회사거든요. 플랜트 교환기를 공급한 회사인데 약간의 오일이라든가 플랜트 쪽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도 보면 가장 강세를 보였는데 회사가 지난 4월 27일 시적 발표했는데 적자 발표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또 강세라는 겁니다. 이런 것도 또 다른 특징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신중하게 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요즘 테마성 종목들이 본래 그렇지만은 조심하자는 거군요. 근데 여전히 휴스티라든가 세아전 같은 경우는 주가 자체가 쌉니다. 그래서 꾸준히 우상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게 낫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이 항공항공지라 항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에라지 넥스를 좀 강세를 보였는데 그렇습니다. 뭐 실적도 세 종목 특징 자체가 실적 다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습니다. 그건 좋네요. 세 종목 다 발표가 됐는데 그 대통령 인수위원회 쪽에서 향후 먹거리로 우주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그렇다 재료까지 감해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은 실적도 좋게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좀 우상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시는군요. 테마 플러스 실적 성장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UAM 관련 종목을 지난주에 좀 주목을 하자 그래서 제가 유니코스트라는 종목을 추천해 드렸었는데 유니코스트는 좀 부진했지만은 어제 다시 베셀이라든가 파이브프로라든가 기산텔레콤이라든가 현대오토바이라든가 종목들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쪽도 아마 충분히 이쪽은 테마 플러스 약간 실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앞서 얘기했다시피 실적 베셀이라든가 파이어프라든가 기산텔레콤은 테마성 성격이 강합니다. 이것도 실적 자체는 안 좋거든요. 재무 내용 자체는. 그렇군요. 현대오토바이라든가 제가 이 시간에 했던 유니캐스트라든가 관련 종목 쪽에 편안하게 접근하시는 분들은 그쪽에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너무 수익률만 보고 달겨들었다가 좀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게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본래 테마성 종목들은 세력들이 개인 투자가를 못 쫓아오기 위해서 재무 내용이 안 좋은 종목까지 끌어올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매매의 관점이고 정상적으로 펀드멘탈 안정 투자하시는 분들은 기업 내용과 함께 보면서 현재 시장 자체가 불확실한 국면이기 때문에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잡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제 상승률 특징 종목 중에서 몇 종목을 잠깐 좀 봉해되면 메리츠 증권을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어제 4.3% 올랐는데 증권 접종으로 따지면 본래 예사가 5위권 정도 되는데 예사 현재 시가총액이 4조 5천억입니다. 업계 1위가 지금 미래에서 대우증권이 4조 9천억이거든요. 2위입니다. 2위권까지 올라왔다. 많이 올라왔네요. 본래 이제 1위, 2위가 미래에서 대우증권하고 한국금융지주가 다퉜는데 이게 결국 예사가 실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고 좀 봐야 되겠죠. 예사가 실적 발표를 했어요. 증권주가 지금 대형사 중에서 실적 발표를 하는 회사가 NH투자증권이 가장 먼저 발표했는데 어닝쇼크 발표했고 안 좋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부 중소형사 현대차증권이나 발표를 했지만은 그다음에 메리츠증권이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단기 순이익이 무려 2,800억이 났습니다. 이번 1분기 만에. 가이던스가 1,700억이었으니까 잘하네요. 거의 50% 가까이 나왔는데 예사가 이제 증권업종 중에서 증권업종 자체는 실적 변동 차별화가 크진 않는데 예사가 독보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자체가 예사 과거에 메리츠 종금을 합병을 하면서 종금 분야 관련된 어떻게 보면 종금 자체가 대출도 있기 때문에 금리 상승 국면에 수혜주기도 하고요. 인수금융 쪽에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 자체가 다른 여타 증권사와
차별적인 실적이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강점이 있네요. 메리츠 종금증권뿐만 아니라 작년도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메리츠 하재를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메리츠 하재가 작년도에 아마 3배, 4배 올랐을 건데. 그렇죠. 예. 메리츠 그룹의 특징이 예사도 마찬가지지만은 예.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자사주 매수라든가 배당 확대를 한다는 겁니다. 메리츠라니 약간 외국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예. 이 예사를 보시게 되게 되면 자사주 매수를 작년도부터 거의 1,000억씩에서 다섯 번을 했어요. 이 정도면 세게 한 거죠. 한 번 1,400억 있으니까 예, 5,400억 정도 자사 매수가 근데 하루에 오늘도 지금 아마 30만 정도 자사주 매수가 유입될 건데 그렇군요. 아마 그래서 계속적으로 아마 자사주 매수와 실적 호전에 따라 가지고 증권업종 중에서 지금 차트 자체 신고까지 않습니까? 선순환을 타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실적도 좋기 때문에 우상향하지 않겠는가. 충분히 좋게 보시네요. 올라갈 만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롯데 칠성인데요. 어제 신고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1분기가 음식료 쪽으로 보면 특히 롯데 칠성은 탄산음료이기 때문에 네. 비수기거든요. 근데 최대 실적이 났어요. 어떤 영업이익이 배경이나요? 530억 났는데 작년도 1분기 때 300억 되니까 거의 100% 가까이 590억 났으니까 잘 냈네. 증가했더라고요. 가이던스도 한 400억 대인데 거의 한 40% 정도 증가되는 실적. 비수기는 게 네, 그러니까요. 비수기인데. 근데 여기다 코로나 국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이제 향후에 야외 활동이 더 진행이 된다는 탄산음료 수요 자체가 더 증가되면서 향후에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거 가격 전가도 쉽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도 많이 올랐었더라고요. 근데 제품 가격 부분 자체, 원재료 가격 상승 부분 자체 제품 가격이 많이 전이시킨 것 같아요. 또 신제품 효과도 있는 것 같고. 그렇군요. 그럼 리오픈 이후에 실적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겠다. 과거에서 주가가 좀 상당히 많이 움직였던 주식인데 다시 한번 재평가를 좀 받을 수 있는 차트를 보시면 과거에 2015년도에 30만 원 근처까지 갔던 주식인데 거의 올라오고 있네 이제. 어느 정도 좀 주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따라서는 매매 자제하겠지만 조정 구간 쪽에서는 중장기적 접근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예, 길게 봤을 때. 그리고 송원산업을 제가 이 시간에 언급했던 주식이라 한번 자주 언급되죠, 이 종목. 자, 석유화학 업종 중에서 NCC보다는 이쪽에 송원산업, 이수학, 롯데정밀학을 보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수학도 좀 잘 가거든요. 네. 회사가 보시다시피 신고가가 나온 이 자체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 예상치만 서프라이즈하게 나왔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여전히 주가 싼 것 같습니다. 석유화학 업황과 무관하게 좋기 때문에 PR이 지금 5배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네요. 원래 제가 종목을 18,000원 추천하면서 밀차 목표가 24,000원, 그다음에 중장기로 28,000원까지 얘기했던 주식인데 네. 28,000원 어제 찍었거든요. 근데 실적이 워낙 좋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 최소한 32,000원까지 중기적으로 계속 우상향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좀 오늘 말씀해주신 종목들은 거의 다 중기적으로 다 괜찮은 종목들을 말씀해 주시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나머지 종목들 보면 저는 이제 의료기기 쪽에 덴티움, 최근 이제 오스테 임플란트가 좀 풀렸죠. 오스테 임플란트도 생각보다 풀린 이후에 강하더라고요. 관련된 종목도 의료기기, 그다음에 골프존이라든가 사람인 HR 다 실적입니다. 그다음에 맨 오른쪽에 E&D라는 회사 자체는 전구체 만드는 회사인데 올해 이제 전구체와 관련된 투자 부분 자체가 이제 가시화되게 되면 실적이 좋아지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어떤 기대감인 것 같은데 투자 부분이 정상화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의미 있는 상승이 전개되지 않겠나. 현재는 낙폭과대 반등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 시장의 특징 자체는 지수가 좀 빠르게 반등 나왔지만은 대체적으로 반등 나온 종목 중에서 업종으로 해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 중심의 종목 차별화 장세가 특징이었다. 오늘 또 아마 시장은 그런 흐름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이슈라든가 시적 호전 종목 중심의 종목 장세가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같은 업황 내에서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이제 거기에서도 박준현 운용력께서는 이제 어느 정도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근거 있는 이런 쪽으로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너무 성장률만 쫓지는 말자라는 그런 경고도 메시지를 좀 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 투자 전략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나스닥 시장에 의미 있는 반등은 아니지만 낙폭과대했다는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오늘 좀 세게 반등인데 지난번에 제가 목요일에 출연해가지고 오늘 바닥을 확인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던데 다시 그 아래로 내려갔어요. 다시 이제 박스권의 하단까지 올라와 있는데 일단은 어느 정도 좀 바닥 확인 과정은 이번 주에 좀 확인되지 않겠는가. 아무래도 FOMC 때까지는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 하락은 지지는 될 것 같은데 의미 있는 반등 자체는 결국은 FOMC 이후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거의 다 반영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는? 악재 다 반영됐죠. 얘기를 하니까요. FOMC 가봐야 다 알려진 내용입니다. 50bp 올릴 거 50bp 인상 누가 모릅니까, 지금? 그다음에 6월달 이후에도 50bp 금리 인상할 거니까 악재는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정도의 그 확인을 해야지 상방이 나온다는 거죠. 그때까지는 하방도 지지가 좀 되면서 하방 지지 부분 자체는 좀 더 하루 이틀 정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 증시 자체는 변동성이 제한적이다. 그런 어떤 부분들인데요. 그 이유 자체는 앞서 국내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이 좋고 또 PBR 지표가 낮다는 겁니다.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의 표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비교하는 건가요? 이게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과 나스닥 시장의 최근에 변동성이 나왔던 시가 상위 종목들 제가 표를 자료를 좀 준비를 좀 해봤는데 굵직굵직하게. 우리 증시의 이제 약점과 양점과 강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한국 증시의 이제 별류를 보시게 되게 되면 일단 뭐 PER 지표상은 다 알고 PER, PBR, ROE 표를 미국 시장에 나스닥 시장에 국내 시장의 대표적인 종목 시가총액 10종목을 좀 보고 계시는데 국내 시장 자체의 특징은 일단 PER 지표는 시가총액 10종목으로 따지면 37배, 맨 아래쪽에 보면 37.7배지 않습니까? 상당히 높습니다. 평균이. 근데 우리나라 평균 PR이 10배거든요. 결국은 평균을 올려놓고 있는 거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바이오로스, 그 다음에 삼성 SDI, 카카오 정도 가죠. 높죠. 높네요. 그런 종목들이 올려놓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의 평균 PR은 10배 되는. 그러니까 이들 쪽은 어떤 밸류를 보면 비싸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렇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나스닥 시장은, 나스닥 시장 본데 이제 PR은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해요. 10배 보면. 35배. 35배. 예. 대신 이제 중요한 것 자체가 주가가 빠질 때 하방이 결정되는 것 자체는 PBR입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 중간에 있는 거. 우리나라 많이 차이 나는데요? 예? 많이 차이 나요. 그렇죠. 우리나라 2.9. 그것도 이제 삼성 바이오로스라든가 LG 에너지 솔루션을 빼고 나면 우리나라 PBR은 1배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PBR이 낮다는 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산 가치 수준이라는 거. PBR이 아니라 자산 가치고. 자산 가치가 떨어진다. 그렇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나스닥 시장 같은 PBR이 13.3이라는 것 자체는 많이 차이 자산 가치에 비해서 13배 이상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프리미엄 안 받고 있다 거의. 그렇죠. 프리미엄을 안 받는 이유 자체는 우리나라는 앞서 ROE 자체가 10.7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스닥 시장은 ROE가 41.8입니다. ROE는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기 자본 이익이 높다는 거죠. 성장성입니다. 이게 나스닥 시장이 올라갈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제 말은. 성장성이. 우리나라는 이게 이런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10% 올라갈 때 나스닥 시장은 40%, 4배 올라가야 된다. 40% 올라가야 된다. 자기 자본율 봤을 때. 반대로 떨어질 때는 나스닥 시장의 변동성이 훨씬 크고요. PBR 지표가 높기 때문에. 성장성이 꺾이면 ROE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장 자체는 미국 시장에 제가 나스닥 시장이 4% 빠질 때 우리 시장은 1%밖에 안 빠진다, 앞으로도. 이게 그래서 장점이나 약점이고 그렇죠. 되는 거고. 대신 올라갈 때는 성장성 지표, ROE 지표가 낮기 때문에 상승은 제한적이다. 그래서 올라갈 때 따라서 하면 안 된다. 빠질 때는 주가가 안 빠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문제 자체가 성장성이 부족하다. 하다못해 성장성, 우리가 성장주로 알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ROE 지표가 6.8밖에 안 됩니다. 그러네. 성장주가 성장이 부족하면 이게 안 좋은 테슬라는 29.0이지 않습니까? 자동차. 이런 부분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늬만 성장주지 삼성 바이오로스나 LG 에너지 솔루션은 실적이 따라주지 않는 성장주다. 이런 또 부분들을 보셔야 됩니다. 나스닥 같이 좀 돼야겠네요. 그래서 국내 시장 자체는 하방이 지지가 된다. 쉽게 안 빠지는다. 미국 시장이 빠진다 한다 하더라도 덜 빠진다. 대신 올 미국 시장이 올라갔다 한다 하더라도 올 시장 또 못 올라갑니다. 못 올라갑니다. 이런 어떤 부분들. 그래서 제가 역발상 투자를 해야 된다. 주가 빠질 때 우리나라 시장은 가치주의이기 때문에 덜 빠지고 올라갈 때는 더 올라간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애플 같은 경우 자기 자본율이 142%입니다. 이 말의 자체는 애플은 1년에 100% 올라가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삼성전자 표를 보시고 삼성전자는 자기 자본 15%라는 것 자체는 애플이 100% 올라갈 때 삼성전자 15%밖에 못 올라간다. 그런 의미가 ROE 지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확실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애플이 그만큼 올라갈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다만 떨어질 때는 자산 가치가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나스닥 시장의 변동성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는 이유가 그래서 있네요. 국내 시장 자체는 이제 좀 FOMC도 있지만은 달러원 환율이 지금 약간 좀 반등을 하고 있는 쪽이고, 일단 미국의 10년만기 국채 수익률이 또 3% 근처까지 올라와 있어요. 맞아, 높아요. 다시 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쪽이고, 달러 인덱스는 아직 고점은 아닌데 103.8에서 지금 103.6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도 높잖아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지난주에도 제가 목요일날 출연해가지고 지난주가 좀 변곡점이라고 그랬거든요. 이번 주 FOMC 자체가 다시 변곡점을 확인하는 그런 흐름을 작용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일단 지수 전망한다 하면 우리 시장 그래서 2660포인트 정도는 하방이 지지가 될 것 같고 위로 올라가기도 쉽지 않다. 2700포인트 사이에 등락 구간이다. 이번 주 정도까지. 다음 주 FOMC 이번 주 하기라고 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악재가 반영됐기 때문에 상방향으로 정향되지 않겠는가. 그렇군요. 그렇다면 시장 자체가 제한적인 등락 구간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슈라든가 실적 호전 종목 중심의 차별화 장세에 대응을 해야 된다.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관심은 제가 한번 얘기했던 대로 IT, 자동차, 철강, 건자재, 상사는 이제 원자재 쪽이니 관점, IT 소부장, 2차 전지, 모빌리티 쪽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가운데 이제 계속해서 여러 가지 가치적인 부분, 그런 성장성에 대한 부분, 실적까지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관심주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디입니까? 뭐 실적 쪽에서 찾아볼 건데요. 실적. 일단은 제가 현재까지 국내 기업들 실적이
거의 이제 반환점은 돌았거든요. 근데 잘하고 있지 않나요? 네, 그렇죠. 이제 네, 잘 코스피 같은 나오고 경우는 업종 대표 종목들이 실적이 다 발표가 됐으니까 실적에 따른 주가 영향은 시장 영향이 제한적이고. 그렇군요. 다만 이제 중소형 종목들이 이제 5월 중순부터 발표가 좀 되는 거니까. 시장적으로. 현재까지 국내 주요 기업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제가 체크해 보면 거의 한 700개 종목 중에서 한 115개 정도가 발표가 됐는데 7분의 1. 발표 기업 수로 따지면 약 70%입니다. 10종목 중에서 7개 종목가 예상 실적 상회를 했고요. 잘했네요. 영업이 가이던스 기준으로 해서는 약 7, 8% 정도 높게 나온 쪽입니다. 상당히 좋게 나왔다. 상당히 좋다는 거군요. 그러면 최근에 이제 실적 전망치가 향후에 상향 조정이 좀 됐고요. 상향 조정돼 하향하다가 상향 조정됐다. 앞으로도 좋네요. 업종으로 따지면 은행, 제약, 철강, 자동차, 정유업종에 대체적으로 실적이 다 좋게 나왔고 이쪽이 좋고요. 약간 이제 부진했던 쪽이 조선업종이고요. 그 다음에 효성그룹주가 전반적으로 실적이 다 안 좋습니다. 거의 다 어닝 쇼크 수준의 실적이다. 효성이 안 좋고요. 업종을 따지면 그렇게 좀 보시면 다른 업종들은 이제 등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전체적 시장 자체가 업종 내 실적 차별화가 뚜렷하다. 그러네. 근데 하업종 중에서 NC 쪽은 안 좋다고 그러지만은 여타 다른 쪽은 친환경 좋다고 하시잖아요. 뭐 LG화학 같은 경우도 첨단 정밀 소재 사업 부분이 좋아서 실적 서프라이즈 나오고 있는 쪽이거든요. 쪽? 이게 그런 어떤 업종의 차별화가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래서 제가 업종보다는 종목 차별화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관심은 일단은 실적 미반영되고 중소형 종목적 관심인데 그다음 실적 종목들이 어떤 종목인지 제가 실적 괜찮은 종목을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어제까지 발표된 종목 중에서 괜찮은 종목들 제가 꼽아봤는데요. 앞서 이제 증권 쪽에서 메리츠정금증권, 의업신영치사, 롯데칠성, 그다음에 우리 쪽에 FMF 측 상당히 좋게 발표됐거든요. 녹십자, 제약 중에 녹십자, 그다음 화학업종에서 송원산업, 항공 쪽에서는 항공우주, 방사 쪽에 에어로스페이스. 어제도 강했죠. 철강 쪽에서는 지난주 금요일날 동국제약 실적 서프라이즈가 발표됐거든요. 제가 이 시간 추천해드린 종목인데, 그다음 비철금속 쪽에 현대 비엔지스틸, IT 부품 쪽에서 어제 발표된 파트론, 그다음 소프트웨어 쪽에서 골프존, 이들 관련 종목들이 흐름 자체도 괜찮고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지수가 못 가니까 중소형 종목 쪽에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중에서 뭐 고를까요? 현대 비엔지스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계속 좁혀갑니다. 현대 비엔지스틸 매력 좀 말씀해 주세요. 현대 비엔지스틸은 제가 3월 초에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까지 급등할 때 한번 제가 소개해 드렸던 종목이거든요. 그랬군요. 17,000원 초반인데 현재 약간 좀 올라와 있는데 어제 시적 발표를 했는데요. 예상 가이던스는 없었습니다. 이게 가이던스가 없으면 작년 분기와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얘기하는군요. 작년에 예사가 1분기 때 224억의 영업이익인데 이번 321억 나왔거든요. 잘했네요. 321억 나왔는데 근데 문제는 예사가 매출액입니다. 매출액이 무려 76% 증가했습니다. 예사 매출액이 뭐 1,000억, 2,000억짜리 아니고 1조 원짜리 회사거든요. 거의. 엄청나네요. 작년도에 매출액이 2,200억인데 이번 1분기 때 3,000억이 넘었거든요. 니켈 가격 영향 받은 거예요? 그런 영향이죠. 예사는 제가 니켈 가격과 실적 민감도가 제가 뚜렷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재 니켈 가격이 작년 연말에 26,600불인데 전일 약간 3% 떨어졌지만은 약 50% 이상 상승입니다. 지금 3만 불이 넘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래서 실적은 앞으로 계속 좋아질 것 같고요. 니켈 가격 자체는 2차 전지의 주요 수요처고 그다음에 러시아 공급 차질로 인해 가지고 가격 강세가 전개될 것 같고요. 전방 산업 자체가 건설 경기 있고 그다음에 가전 쪽이거든요. 그다음에 현대차그룹의 예사가 이제 자동차 부품 쪽에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 성장하지 않겠는가. 예사 실적표를 보시게 되게 되면 작년도에 영업이 897억일 때도 주가 쌌는데 올해 지금 1,200억 정도 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네요. 작년도 주당 EPS가 4,600원인데 올해 제가 추정을 해보면 한 5,300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보세요. PER 3배 되는 수준인데 대체적으로 뭐 철강 금속 쪽이 할인을 받고 있다 한다 하더라도 주가가 상당히 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차트가 약간 눌림목이 나왔죠. 22동 평균선이 딱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가 적정하게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인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는 지난번에 이제 21,000원 제시해드렸었는데 24,000원 정도 보시고 손절 가격은 16,500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포인트가 실적입니다. 좀 길게 보셔도 괜찮다고 하시네요. 현대 비엔지스틸 알려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자문 박준현 운용역과 함께한 오늘장 모닝이었습니다.